솔직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막말로 예비 사위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 딸 같은 줄 알아요? 당신이요? 아무리 그래도 예의는 차리셔야죠. 돈만 잘 벌면 다인가요? 예의도 상대할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만 차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대화는 직장 동료들 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화 아닌가요? 아니, 뭐 둘이서 어디 호텔이라도 같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이 직장 동료 이성한테 할 소린가요? 대화해보니 딸이 누구 닮았는지 알 것 같네요.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3세 김택평 할아버지와 그의 예비 사돈이 될 뻔했던 할머니입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이날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의 사생활을 폭로했습니다. 애초에 김씨 할아버지와 아들은 예비 며느리의 만행을 예비 사돈에게 알려주면서 복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딸의 사생활을 알게 된 예비 사돈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별일 아니라는 듯 자기 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예비 장모의 태도에 당장이라도 밥상을 엎을 기세였고 예비 며느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변장해서 감시하래요? 그렇게 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사돈은 이제껏 정직하게만 살아오셨나요? 너도 기죽을 필요 없어. 자식을 잘도 가르치시네요. 이렇게 자식들끼리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번 딱 한 번만 넘어가요. 딸은 제가 호되게 혼낼게요. 우리 아들이 똑같이 그랬어도 당신은 이 결혼 진행할 거예요. 과거는 과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더 이상 예비 사돈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과연 김씨 할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예비 며느리에게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아버지는 꽤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씨의 아버지는 뒤늦게 사업을 크게 키웠고 김씨가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부터는 그래도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의 아버지는 사업에서 번 돈을 계속 재투자했고 괜히 호화스럽게 생활을 하면 나중에 실패했을 때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해 가족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건넸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아버지의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사업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김씨의 어머니와 자식들은 어차피 최소한의 생활비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름 평온하게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씨가 성인이 될 무렵 김씨는 대학에 갈지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는 아버지였기에 김씨는 그렇게 대를 이어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그렇게 빠르게 아버지에게 일을 배우고 인해 김씨가 홀로 사업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그래도 뒤에 든든한 아버지가 버텨주고 있었기에 빠르게 사업을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씨는 자기가 없어도 사업이 돌아가게끔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이때 김씨의 나이는 어느덧 4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김씨는 자기 회사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던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김씨의 부모님은 상대방의 집안을 따지지 않고 늦은 나이에 자기 아들에게 시집을 와준 며느리를 크게 반겼습니다. 그렇게 김씨는 아내와 함께 아들 수종을 낳았습니다.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됐던 김씨가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했고 아내는 이전처럼 김씨의 회사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일을 진심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다니고 있었기에 김씨가 먼저 자기가 육아를 할 테니 아내에게 일을 계속 다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내심 자기 아들이 자라는 과정을 옆에서 쭉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자식을 낳으면 알려주고 싶었던 것들도 실컷 가르쳤습니다. 김 씨는 자기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참으로 아꼈습니다. 그리고 괜히 자식들끼리 김 씨의 회사나 재산을 두고 다툴 것을 염려해 또 다른 자식을 낳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 씨의 아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나가서 독립을 했고 김 씨는 이맘쯤부터 소일거리로 아내처럼 건물 청소 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맘때도 일을 쉬지 않았는데 아내가 하는 일을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김 씨는 골프나 이런 취미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시간도 때울 겸 청소 일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청소 일을 시작한 김 씨는 마침내 자신의 천직을 발견한 듯 일에 빨리 적응했습니다. 더러웠던 공간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김 씨의 기분을 참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이후 김 씨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김 씨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약혼할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어떻게 만난 사람이야? 김 씨는 아들의 연애 스토리가 궁금해 아들의 집에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냥 거래처 미팅 갔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서 바로 전화번호 물어봤어요. 김 씨는 그런 아들의 용기를 참으로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제가 다니던 대학교 후배지 뭐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대학 다닐 때 엄청 인기가 많았다 하더라고요. 사진 보실래요? 그러면서 아들은 김 씨에게 예비 며느리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자친구 가정 형편이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청혼했을 때 저한테 집안 형편이 좀 어렵다고 말하더라고요. 김 씨는 자신도 아내를 만날 적에 아내의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허락해준 부모님에게 크게 감사하고 있어서 아들에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좋으면 결혼하라고 조언해줬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아들은 김 씨가 그랬던 것처럼 결혼을 반대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여자친구 직장은 어디야? 김 씨는 거래처 회사에서 일한다는 예비 며느리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궁금해 물었습니다. 아들은 예비 며느리가 다니는 직장의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 회사는 김 씨가 예전부터 거래해온 회사라 거기 사장님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회사 사장님이랑도 친하시지 않아요? 저희 오랜 거래처였잖아요. 친하지? 얼마 전에도 같이 밥 먹었어.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 잘 좀 말해달라고 김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다음에 만나면 얘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강소연이라는 직원이 있어? 김 씨는 아들의 말에 바로 예비 며느리 회사의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강소연? 내가 이름은 다 못 외워서. 김 씨는 그런 지인의 말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 이 친구? 이 친구 일 아주 야무지게 잘하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 알아? 우리 아들 여자친구라 하더라고. 그래?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있네. 여잔데도 남자들보다도 일을 야무지게 잘 처리하는 직원이야. 김 씨는 그런 지인의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김 씨는 굳이 좋은 자리를 줘라 하는 등의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런 말은 할 생각이 없었고 그냥 어떤 친구인지 궁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너 청소 일 한다며? 그냥 우리랑 같이 골프 치러 다니자니까. 골프는 적성에 안 맞아. 재미도 없고. 못 치니까 재미가 없지. 지인은 웃으며 김 씨에게 농담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맞아. 그 일은 어찌나 적성에 맞던지. 일찍부터 시작해도 괜찮을 뻔했어. 근데 이번에 잘렸어. 젊은 친구 한 명 뽑더니 나를 잘라버리더라고. 나 같아도 체력 좋은 젊은 친구 쓰겠다. 너네 건물은 청소부 필요 없어?
내가 조금 느려도 청소는 확실하게 하는 편이거든. 진심이야? 그럼 우리 건물에서 청소일 할래? 좋지. 자르지만 마. 그렇게 김 씨는 그 다음 주부터 예비 며느리가 일하는 회사 건물에서 청소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그간 경험이 있어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가끔 김 씨의 지인이자 사장님이 비서를 데리고 김 씨를 찾아와 음료를 건넸습니다. 힘들진 않아? 뭘 이 정도 가지고. 김 씨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김 씨는 이날도 어김없이 비상구 계단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상구 문이 열리더니 이내 여직원 한 명과 남직원 한 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혼내는 거에 가까웠습니다. 일 처리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죄송합니다. 나 이번에 승진 못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직장 후배를 혼내던 여직원은 김 씨가 청소하는 모습을 봤지만 김 씨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직장 후배를 혼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여직원은 분이 안 풀렸는지 신입 직원으로 보이는 직장 후배에게 점점 인격모독적인 말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알고 보니 고졸이라며? 대학을 졸업 못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 회사 들어왔어? 누구 백이라도 있어? 그런 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직원은 뭐가 죄송하다고 그런 말을 듣고도 참고 있는지 김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직원은 손가락으로 후배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머리도 안 좋아. 키도 작아. 그 나이에 이제야 신입사원이야. 그래서 장가는 가겠어? 김 씨는 듣다 못 참겠어서 그 여직원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이 보여줬던 예비 며느리와 뭔가 느낌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100%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어찌나 까랑까랑하고 발성이 좋은지 한번 들으면 바로 기억할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직원은 마지막으로 직장 후배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장 후배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분이 안 풀렸는지 한숨을 쉬다 이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김 씨는 그 남직원에게 다가가 지인에게 받았던 음료를 건네며 위로를 함께 건넸습니다. 그 남직원은 그간 누군가에게 위로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지 김 씨가 건네는 음료를 받고는 다시 한번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그 남직원 옆에 앉아 등을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아까 그 직원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요? 강소연 팀장님인데 이름은 왜요? 남직원은 조금 진정됐는지 김 씨의 물음에 답해줬습니다. 남직원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아들이 말해줬던 예비 며느리의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강소연이라는 다른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 이때까지도 100% 확신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다음에 보면 대신 홍군형을 내주려고 그러지. 남직원은 재미있는 농담이라며 꼭 다음에 그렇게 해달라며 김 씨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여직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일도 잘하고 평판마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들었는지 유독 저한테만 이렇게 못살게 구는 것 같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해도 자기 기분 따라 저를 대하고 제가 분명 시키는 대로 했다고 증거를 보여줘도 제 말은 다 무시해요. 처음에는 그냥 혼내는 정도만 하더니 욕을 하고 이젠 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걸 왜 참고만 있어요? 요새 직장인 괴롭힘이다 뭐다 해서 신고할 수 있잖아요. 전 이 회사 계속 다녀야 돼요. 그거 신고한다고 해도 유능한 팀장을 내보낼까요? 이제 막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저를 내보내려고 할 거예요. 김 씨는 이런 남직원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 또 일하러 가봐야 돼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음료수 감사합니다. 쓰레기는 나한테 주고 가요.
그렇게 남직원은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갔고 김 씨는 다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김 씨의 머릿속은 온통 그 여직원이 아들이 말한 예비 며느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김 씨는 계단 청소를 마치고 이내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도구들을 들고 이동했습니다. 김 씨는 하던 대로 남자 화장실을 먼저 깔끔하게 청소했습니다. 대소변기를 닫고 휴지통을 비우고 고무장갑을 낀 채 물로 쓱쓱 청소하니 김 씨는 다시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후 세면대 물때까지 말끔히 청소하고 휴지가 떨어지지 않게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여자 화장실 청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조심히 안에 사람이 있는지 체크했고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여직원 한 명이 김 씨가 청소하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여직원은 김 씨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김 씨에게 자기가 나올 때까지는 나가 있으라는 눈치를 줬습니다. 김 씨는 얼른 도구를 챙겨 나오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여직원은 김 씨에게 왜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오냐고 화를 내고 빨리 나가라고 면박을 줬습니다. 그 목소리가 분명 아까 계단에서 남직원을 면박 주던 목소리 같았습니다. 김 씨는 그런 여직원의 성화에 못 이겨 알겠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사진 속 여자는 웃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어 못 알아볼 뻔도 했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정면에서 확인한 얼굴이라 더욱 아들이 보여준 사진 속 예비 며느리와 동일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힐끗 봤는데 명찰에 강소연 팀장이라는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열심히 청소를 하며 땀이 좀 많이 났는데 그 여직원은 김 씨가 지나갈 때 코를 막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계단으로 돌아가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제발 그 여직원이 아들이 보여준 사진 속 예비 며느리가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김 씨는 직원 휴게실 청소를 하려고 휴게실로 향하다 우연히 다시 아까 봤던 남직원을 만났습니다. 김 씨는 그 남직원을 보자마자 궁금한 게 있다며 질문을 했습니다. 바쁜데 미안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이 회사에 강소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직원이 더 있어요? 남직원은 아까 김 씨가 건넨 위로에 보답하듯 바쁜 와중에도 김 씨의 질문에 대답해줬습니다. 강소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강소연 팀장 말고는 없어요. 확실해요? 모르는 직원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직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이름 하나는 잘 기억하고 다니자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직원들 이름은 한 명 한 명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성함은 김택평 할아버지 맞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난 명찰도 없는데. 사실 사장님이랑 대화하시는 거 우연히 들었어요. 들어보니 다른 회사 아주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쩐 일로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 씨는 남직원의 질문에 목적을 잊은 듯 신나게 청소일이 얼마나 재밌는지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거기서 뭐해? 한가하게 노가리나 까고 있을 때야? 아까 봤던 강소연 팀장이었습니다. 이 여직원은 여전히 김 씨에게는 눈길도 안 주고 유령 취급하며 남직원에게 얼른 일이나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고는 남직원과 김 씨를 쌩안이 지나치며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저 그만 가볼게요. 남직원은 그렇게 김 씨에게 인사하고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갔습니다.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회사에서 영 대우를 잘 못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김 씨는 들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다시 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러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직원 휴게실에는 원래 이 시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점심시간에만 직원 휴게실을 사용하고 일하는 근처에 커피 머신이나 정수기가 있어 굳이 멀었던 직원 휴게실까지 가는 직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 씨는 평소에는 오전에 이곳을 청소했고 오후에는 거의 이곳에 와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오전에 계단 청소를 하고 남직원과 대화를 나누느라 미처 휴게실 청소를 못해 오후에 청소하려 계획했습니다. 김 씨는 도구들을 챙겨 그렇게 직원 휴게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방금 그 여직원이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행여나 직원 휴게실에 그 여직원이 들어가 쉬고 있을까봐 괜히 발걸음을 조용히 하며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휴게실의 문은 밖에서 다 보이지 않고 실루엣만 보이는 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까 그 여직원처럼 보이는 실루엣이 김 씨에게 보였습니다. 김 씨는 얼른 이 휴게실을 청소하고 쉬고 싶었는데 또 들어가면 그 여직원이 실은 눈치를 줄 것이 뻔했고 쉬러 온 것을 방해하고 싶지도 않아 김 씨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게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김 씨는 문이라도 닫아주고 싶었지만 그냥 없는 사람처럼 다시 비상구 계단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직원이 아닌 남자의 실루엣이 하나 더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둘이 크지 않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장 동료 욕을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그런 대화들이 그 짧은 시간에 오고 갔습니다. 김 씨는 그냥 모른 척 돌아가려 했지만 생각해보니 그 안에 있는 여직원이 아들이 말해준 예비 며느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까 직원 휴게소로 향했던 사람은 예비 며느리처럼 보였던 여직원 한 명이었고 이후 김 씨가 계속 그 복도에 있었지만 거기를 지나다니는 직원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돌아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김 씨는 힐끔힐끔 문을 쳐다봤는데 이내 두 남녀가 껴안는 실루엣을 보기도 했고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까 그 여직원의 목소리가 100% 맞았습니다. 물론 화낼 때 내는 목소리랑 좋아하는 남자랑 있을 때 내는 목소리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분명 같은 인물인 것은 맞았습니다. 보아하니 같이 있던 남자는 자기보다 상사인 것 같았고 회사에서 몰래 데이트를 즐기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가 그 여직원에게 결혼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진심으로 만나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았고 잠깐 즐기는 사이인 듯 싶었습니다. 여직원은 만나는 남자가 운영하는 회사, 즉 김 씨 아들의 회사 이름을 말하며 그 회사의 안사람이 되는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듯한 말을 꺼냈습니다. 직장 상사 남직원은 김 씨의 예비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강 씨에게 은근히 결혼을 하지 말고 자기랑 그냥 살자는 얘기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직원 강 씨는 그 남직원과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게 나한테 어떤 기회인데? 반드시 잡아야지. 그 남자는 씁쓸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여직원 강 씨는 그런 남자를 또 달래는 듯 했습니다. 직장 상사 남직원은 그럼 결혼하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 강 씨는 결혼해도 지금처럼 만나면 된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얼빠진 남직원은 또 자기랑 헤어지지는 않으려는 강 씨에게 감동한 눈치였습니다. 김 씨는 자기도 모르게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고 증거 사진까지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둘의 대화는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과 혼인신고까지만 잘 가고 자기가 집안일을 잘하면서 집에 어느 정도 기여하면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받아올 수 있다며 그때도 자기들 관계가 지속이 된다면 김 씨의 아들과 이혼 후에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 강 씨는 김 씨의 아들을 어찌나 흉보는지 김 씨는 도저히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직원 휴게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은 놀란 듯 토끼눈이 되었습니다. 여직원 강 씨가 다시 한번 김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뭐예요? 청소 나중에 하세요. 저희 얘기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제가 원래 오전에 여기 청소하는데 오전에는 다른데 청소하느라 여기 청소를 못해서요. 지금 얼른 해야 저도 제 시간에 퇴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서는 안 될 대화라도 하고 계셨나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남직원은 자기는 일이 있다며 재빨리 자리를 떠났고 여직원 강 씨는 김 씨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어떻게든 김 씨에게 화풀이를 하려는 눈치로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 청소하세요. 대신 깨끗하고 꼼꼼하게 잘하세요. 돈 벌기가 쉬운 줄 아세요? 그러면서 김 씨는 청소를 시작하는데 김 씨가 청소하는 내내 강 씨는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아직 자국 안 지워졌잖아요. 빡빡 밀라고요. 여직원 강 씨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커피를 마시며 김 씨를 시켜댔습니다. 바로 그때 김 씨는 실수로 넘어지는 척 쓰레기가 잔뜩 쌓인 쓰레기 바지를 여직원 강 씨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순간 비명이 들리더니 여직원 강 씨의 몸이 쓰레기와 먼지로 잔뜩 뒤덮여 있었습니다. 여직원 강 씨는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상황 파악을 하는 중이었고 김 씨는 그런 강 씨의 모습에 웃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를 어쩌죠? 제가 빨래 비용이라도 드릴까요? 김 씨는 여직원 강 씨 옆으로 가서 미안한 척을 했습니다. 김 씨가 다가오자 강 씨는 김 씨를 벌레 보듯 하며 자기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김 씨를 노려보더니 김 씨의 뺨이라도 때릴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그때 여직원 강 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다른 직원들이 휴게실로 와서 강 씨는 김 씨에게 손찌검 하려던 손을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놨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쓰레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여직원 강 씨를 보며 다른 직원들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강 씨는 분한 듯 김 씨를 노려보며 다른 직원들과 함께 휴게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는 그제서야 혼자 박장대소했습니다. 쓰레기를 뒤집어 쓴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다시 휴게실을 청소하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후 김 씨는 휴가를 내 며칠 동안 청소일을 쉬었습니다. 이때 김 씨의 아들은 자기 생일에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아직까지도 회사의 여직원이 예비 며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아들이 알려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청소일 할 때와는 다르게 말끔히 면도도 하고 머리 손질도 하고 멋지게 입고 나왔습니다. 당신이 뭘 그렇게 긴장해요? 그런 게 있어. 김 씨는 차마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와 아내가 약속 장소에 먼저 앉아 있었고 이내 아들과 여자친구가 손을 잡고 함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불행한 예감대로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는 김 씨가 일하는 회사의 여직원 강 씨가 맞았습니다. 여직원 강 씨는 입만 웃고 있는 채로 김 씨와 아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씨는 제발 자기가 잘못 본 것이기를 바라며 눈을 한번 비비고 아들의 여자친구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시력이 아직까지도 좋았습니다. 강소연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자기의 이름을 말하며 목소리를 들려주자 김 씨는 이제 100% 확신했습니다.
김 씨는 이때부터 입맛도 없어 음식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예비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물었지만 김 씨는 여직원 강 씨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어떤 사람인지 판단은 끝났고 이때부터 김 씨는 어떻게 아들의 이 결혼을 막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오늘따라 말이 없으세요? 평소에 말이 많은 김 씨였기에 아들은 의아해 물었습니다. 내가 좀 몸이 안 좋나 보네. 이 말을 하며 김 씨는 예비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면도하고 옷을 깔끔히 입은 김 씨, 그리고 회사 사장이었던 김 씨가 설마 자기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로 순수한 척 표정을 지으며 김 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직원 강 씨는 어찌나 착한 척, 순진한 척을 하는지 김 씨는 얼마 먹지도 않은 음식들을 토해내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어때? 누구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 다들 착하고 회사 직원들끼리 다들 가족같이 지내요. 김 씨 아내의 질문에 여직원 강 씨는 가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족한테도 폭력을 행사하니?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예비 며느리로 나온 여직원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 네? 강 씨는 잘못 들은 듯 김 씨에게 되물었습니다. 김 씨는 자연스럽게 강 씨의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이날 김 씨는 자신의 정체를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이후 아들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이 녹음하고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고민도 하지 않고 막아야 할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흉측한 모습을 본 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며칠 수상한 점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확실하게 증거를 잡지 못했고 그 이외에는 저한테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은 이런 사실을 안 이상 김 씨의 생각대로 결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그냥 헤어질 수는 없다며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아들은 강 씨의 부모님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강 씨의 만행을 알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당일까지 아들은 여자친구와 파혼하지 않고 상견례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이날 몸이 안 좋아 참석하지 못했고 김 씨와 아들이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강 씨 쪽도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았는지 어머니랑 둘이서만 찾아왔습니다. 식당 예약은 고층의 레스토랑이었는데 이는 예비 사돈과 여직원 강 씨가 예약한 식당이었습니다. 수가 딱 맞아서 다행이네요. 강 씨의 어머니는 돈 많은 집안과의 결혼을 잔뜩 기대하는 듯 오자마자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주문한 음식을 한술 뜨고 나서 바로 녹음기와 사진을 꺼내 강 씨의 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강 씨와 강 씨의 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고 녹음본을 들으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강 씨는 순간 망했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강 씨의 어머니는 이게 뭐냐고 김 씨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따님이 잘 알 듯 싶네요. 김 씨의 아들 대신 김 씨가 답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찍은 거야? 여직원 강 씨는 도통 어떻게 자신의 바람이 들켰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눈빛으로 김 씨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김 씨의 아들 대신 김 씨가 답했습니다. 거기 일하던 청소부 기억해? 여직원 강 씨는 설마 그 청소부가 아버님이셨냐며 놀란 토끼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 아들에게 일어나자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비 사돈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막말로 예비 사위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김 씨와 아들은 그런 예비 사돈의 말에 순간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 딸 같은 줄 알아요?
김 씨는 점잖은 모습을 깨며 답했습니다. 당신이요? 아무리 그래도 예의는 차리셔야죠. 돈만 잘 벌면 다인가요? 예의도 상대할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만 차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대화는 직장 동료들 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화 아닌가요? 아니, 뭐 둘이서 어디 호텔이라도 같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이 직장 동료 이성한테 할 소린가요? 대화해보니 딸이 누구 닮았는지 알 것 같네요. 그러게 누가 그렇게 변장해서 감시하래요? 그렇게 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사도는 이제껏 정직하게만 살아오셨나요? 너도 기죽을 필요 없어. 예비 사도는 기죽어 있는 자신의 딸을 토닥였습니다. 자식을 잘도 가르치시네요. 이렇게 자식들끼리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번 딱 한 번만 넘어가요. 딸은 제가 호되게 혼낼게요. 우리 아들이 똑같이 그랬어도 당신은 이 결혼 진행할 거예요. 과거는 과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김 씨와 아들은 더는 더러워서 못 듣고 있겠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기들 밥값만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비 사도는 자기 딸의 핸드폰으로 김 씨의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남자가 쪼잔하게 밥값을 다 계산하지 않았냐며 따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바로 여자친구의 번호까지 차단해버렸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아직 복수가 끝나지 않았다며 여직원 강 씨의 회사에까지 이 사실을 퍼뜨렸고 대학 동기들과 후배들에게까지 전부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여직원 강 씨의 주변 사람들은 강 씨를 손가락질했고 강 씨가 다니던 회사도 품위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 씨를 해고했습니다. 강 씨와 바람피던 남자도 해고를 당했고 이후 강 씨는 그 남자에게도 차인 듯 싶었습니다. 강 씨는 김 씨의 아들에게 찾아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며 도리어 피해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김 씨의 아들과 만나던 중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김 씨의 아들을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반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했고 결국 무고인 것이 밝혀지면서 강 씨는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강 씨는 더 이상 김 씨의 아들을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김 씨의 아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김 씨의 지인, 즉 여직원 강 씨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은 이 소식을 들었는지 오히려 김 씨에게 미안하단 말을 꺼냈습니다. 김 씨는 자기가 미안하다며 괜히 회사 분위기를 흐린 것을 사과했습니다. 김 씨의 지인은 그런 사람들은 진작에 잘라버렸어야 했다며 김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평소처럼 다시 지인의 건물 청소 일을 했고 여직원 강 씨가 혼내던 그 남직원은 실력을 인정받아 어느덧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직원은 그날 자신을 위로해준 김 씨에게 아직도 고마워하며 거의 매일같이 김 씨에게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 씨의 아들이 여직원 강 씨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그 결말이 참으로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김 씨였다면 오늘 이야기 속 여직원 강 씨를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김 씨와 마찬가지로 실수인 척 쓰레기를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 혹은 그 이상으로 갚아줄 것 같으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